네, 오늘장을 명쾌하게 저격해보는 람 기자의 3시 40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MTN증권부 김혜람 기자입니다. 오늘 모든 증권가의 소식을 뒤덮은 플레이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이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지난 1년 동안 특별 감리를 해봤던 결과 회계처리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고의적 분식회계라는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많은 자금이 지금 현재 건설주 등 남북경협주로 옮겨간 상황에서 투심이 많이 떨어진 바이오주의 악재가 될까요? 오늘 코스피 의약품 업종은 장중 8%대가 빠졌었고요. 코스닥의 제약업종은 4%대가 내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락세를 계속해서 강하게 보이면서 코스피 의약품 업종은 7%대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제약업종은 오후에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금감원은 어제 사실 노동자의 날이라서 장이 쉬었는데도 예정에 없었던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1년 동안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를 마치고 징계 처분 등을 미리 예고하는 사전 통지서를 회사와 감사법인인 삼정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등에 통보했다고 밝힌 겁니다. 현재 금감원 입장 강경해 보입니다. 조치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는 거는 이런 내용을 공개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제재가 확정되고 나서는 원래 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절차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발표했다는 거는 금감원이 그만큼 근거가 있고 자신감이 있다, 또 위반 수위도 높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회계제재 중에서도 사소한 위반이나 중과실 이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높은 단계인 고의적 분식회계라고 한 것도 눈여겨볼 점입니다. 바이오 기업들의 R&D 회계 처리 문제,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분식회계는 회사의 실적을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장부를 조작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 회사의 재무 상태가 거짓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투자자나 채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어서 금지돼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막기 위해서 내부 감사를 둬야 하고요. 또 외부 감사인인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금감원은 이를 더블 체크하면서 조사하는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금감원이 특별 감리를 하면서 이번 문제를 걸고 넘어진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5년 4년 연속 적자를 벗어나서 단숨에 1조 9천억 원의 흑자를 올렸습니다. 오늘 보도들 많이 보셨겠지만 2014년까지 종속회사였었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바꿨고요. 이 가치가 회계장부에 반영이 됐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바이오피스는 미국의 바이오젠과 합작 투자해서 세운 회사인데 애당초부터 종속회사였으면 쭉 가야 하고 관계회사였으면 쭉 가야 하는데 이를 도중에 바꾼 게 문제가 됐다 이렇게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이는 인식과 적용의 차이다. 회계 처리로 우리는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므로 분식회계가 아니고 3대 회계법인에서 적정성을 인정을 받았고 금감원에서 자체조사를 받았고 금감원이 위탁한 한국공인회계사협회에서도 감리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또 의사를 또 밝혔고 이러면 공동 경영 형태가 되면서 관계회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뀐 국제회계 기준에 맞춰서 장부가액이 아니라 시장가액으로 회계 처리가 됐죠. 그러면서 지분 가치가 3천억 원대에서 4조 8천억 원대까지 평가가 올라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난해 시총 34% 최고로 많이 오르면서 주가 상승률 최고를 보였습니다. 명실상부한 바이오 대장주가 됐고 코스피 시총으로도 굉장히 높았죠. 그런데 사실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상장 전부터 고평가된 곳 아니냐는 논란 많았었습니다.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가 불거진 후에 사실 관련된 분석보고서 리포트 단 한 개밖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여의도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좀 언급하기 어려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장 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처리하겠다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직 세워지지 않은 36만 리터 생산시설을 계획만으로 가치가 평가된 문제도 있었고 당시 회사가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거래소와 상장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가운데 봐주기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시에 상장 기업 조건 중에 1년 영업이익 30억 원 이상 올려야 한다는 기준을 뺀 후에 첫 번째로 관련 적용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와서 시총 30조 원에 육박한 기업에 대해서 어떤 적용이 가능할 것인지 여의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이오 전반의 투심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 금감원은 제약바이오 기업 10곳에 대해서 감리 중입니다. 셀트리온과 차바이오텍 등 다른 바이오 기업들도 R&D 비용 회계 처리 논란에 휩싸인 바가 있죠. 이 연구개발 비용을 비용이 아니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바이오 기업들이 현재 많습니다. 재무제표 영업이익이 뻥튀기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일들이 불거지면서 바이오 기업들 그동안 해왔던 회계 처리 방식을 변경하거나 조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년 연속 영업 적자가 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요.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5년 연속 영업 적자이면 상폐 요건에 해당됩니다. 금토업계 관계자는 연구개발비를 대부분 경상연구개발비로 비용을 처리하고 있는 상위권 제약사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이오주 담고 계신 분들 이 같은 환경의 변화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내일장 핫플레이어 누가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점찍은 내일장 핫플레이어 만나볼까요? 한민혁 부지점장은 올해 실적 모멘텀이 기대된다면서 현대로템을, 최한구 과장은 주가 저평가 해소 국면이라면서 현대제철을, 이범상 과장은 블록버스터 의약품 성장이 기대된다면서 아이진을, 추장훈 대리는 국제 가성소다의 가격이 강세를 보인다면서 백광산업을, 이재용 대표는 대북 식량자원 수혜주로 이지오바이오를 이렇게 5가지 종목을 꼽았습니다. 네, 수요일인 오늘은 메리츠종금증권 광화문센터에 있는 이범상 과장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핫플레이어로 소개했던 에코마이스터가 주중 최고가 기준으로 53%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플레이어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아이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바이오로메드를 수요일날 말씀드리면서 결국은 다시 제약바이오 섹터가 시장 주도주가 될 것이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남북경협 테마로 수급이 쏠린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이슈까지 겹치면서 여전히 냉랭한 분위기임은 틀림이 없지만 저는 여전히 저가면서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진 같은 경우는 당뇨성 망막병증 치료제와 욕장 치료제, 그리고 자궁정보암 예방 백신, 면역보조제 등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특히 당뇨성 망막병증 치료제는 현재 유럽 임상 2상-A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이 질병이 쓰이고 있는 치료제는 노바티스의 루센티스가 연 2주 정도 매출을 기록 중인데 아직 이 당뇨 망막증 초기 그리고 중기를 대상으로 하는 근원적인 치료 물질은 전무하다는 점에서 블록버스터로 성장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자 모집 지연이 조금 아쉬운 상황이지만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바이오 섹터 조정 전에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이라는 점, 그리고 오늘 밑꼬리를 가장 길게 달고 반등한 종목이라는 점 또한 투자 포인트로 보겠습니다. 매수가로는 3만 원,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2만 6천 원 지시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이진 꼽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개장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이름이 어렵네요. 터키 대통령을 만나고 있습니다. 교역과 투자, 보건의료, 교육 등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 논의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내일 현대중공업과 KT의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람 기자의 속 시원한 3시 40분이었습니다. 내일 또 미국 쪽을 들여다봐야죠. FOMC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물론 금리 동결이라는 예측들이 이 줄을 이루고 있지만요. 내일 이 시간 통해서 또 전략 챙겨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